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5월 25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일단 경제 뉴스 하나 보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차트 보고요. 알트코인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대시, 직캐시를 보고 그 다음에 Q&A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뉴욕 증시 관련된 기사인데 주가 추락, 상장 폐지 뉴욕 증시, 중국 주식 된소리를 맞았다, 이런 기사입니다. 보시면 트럼프 행정부가 화해를 필두로 중국 첨단 IT 업체에 날을 세우자 일부 중국 기업은 뉴욕 증시의 상장 폐지를 결정하는 움직임이다, 이런 기사가 나왔고요. 읽어보면 무역 마찰의 장기화 조짐과 이에 따른 잠재 리스크 이외에 위안화 하락도 투자자들의 팔자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힌다. 위안화가 이제 7위안에 근접하다 보니까 일단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국 주식을 이제 들고 있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매도하는 게 맞는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그 상계 관세까지 추가된다라고 하면 중국 수출 기업들이 위안화가 약세로 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업들의 실적이 나아질 이제 기미가 안 보이게 되겠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하루라도 빨리 중국 주식을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움직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 반도체 업체 SMIC가 뉴욕 증시의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고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IT 업계에 대해 매파 정책을 동원한 데 따른 움직임이고, 이 SMIC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내달 3일 ADR을 상장 폐지할 계획을 알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업체는 15년 만에 이제 월가를 떠나게 될 전망이에요. 이게 이렇게 상장 폐지를 하게 되면 일단 미국에서 이 SMIC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루라도 빨리 정리를 하고 싶겠죠. 정리를 하고 싶으니까 당연히 던질 겁니다. 던지게 될 것이고, 이 매도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게 연계돼서 중국 상해지수라든가 이런 데 다 연결돼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이게 결국에 어떤 중국 주식의 하락을 연쇄적으로 저는 이제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의 상장 폐지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무역 냉전이 금융시장에 직접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중국 정부는 세금 감면과 보조금 지급 등 국내 IT 업계를 무역 전쟁의 충격에서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결국에 이렇게 하는 게, 이건 이제 일시적으로 어떤 위기를 모면하려는 어떤 그런 것밖에 안 되고, 결국에는 금융 세력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지만이 이 위기는 끝이 날 수 있다. 결국에 금융 세력이 원하는 건 그거죠. 중국 시장의 자본시장 개방입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들의 자본시장 개방이고, 그 자본시장 개방을 하게 했을 때 당연히 그들은 비싼 가격에서 사기를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중국 주식이 싼 가격까지, 충분히 이제 메리트 있는 가격까지 내려왔을 때, 거기 이제 위안화까지 위안화까지 약세로 가서 자신들이 강달러가 된 그 달러를 가지고 헐값이 된 중국 주식을 사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중국 주식은 폭락을 할 수밖에 없고, 위안화도 약세 국면으로 가면서 결국에 우리나라가 IMF 때 겪었던 그런 수순을 중국도 밟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 이제 버틴다라고 하면 결국에 이제 버티면 버틸수록 베네수엘라처럼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진행되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되겠죠. 결국에 그렇게 되면 정권이 버티지 못할 거라고 이제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차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비트코인 차트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 특별하게 변동사항은 없는데, 일단 이 상승 채널 안에 있고요. 이 상승 채널 안에서 이 지금 삼각 수렴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각 수렴하고 있고, 삼각 수렴의 꼭지점이 5월 30일이기 때문에 이 꼭지점까지 수렴되지 않고 그 전에 이제 방향성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하락하고요, 횡보하고, 하락한 이후에 이제 머리를 만들어주고 오른쪽 어깨를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오른쪽 어깨를 만들면서 좀 더 이제 시간을 보낸 이후에 여기서 이제 오른쪽 팔을 만들면서 이번에 전고점이었던 8,340달러를 돌파하려는 저는 이제 시도를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돌파한 이후에 바로 이제 슈팅이 나오진 않을 것이라고 봐요. 이때처럼요, 돌파한 이후에 한번 눌러주고요, 또 시간을 이제 좀 더 보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좀 더 시간을 보내면서 일단은 이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이후에 이 상승 채널을 넘어가주는, 만약 상승한다라고 하면요, 넘어가주는 모습으로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차트는
뭐 흐름 자체가 계속 좋아요. 좋고, 이렇게 지금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결국에 뭔가 좀 시간에 쫓기고 있는 듯한 세력이, 시간에 쫓기고 있는 듯한 그런 이제 모습이 보이고 있고, 여기서 이제 일봉에서 보시면 15일 이평선도 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15일 이평선 밑으로도, 내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조정을 용납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일단은 이 15일 평선을 완전히 깨고 내려가기 전까지는 이 상승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섣불리 지금 이때 빠진 이 하락도 결국에 이제 15일 이평선과 봉 자체가 너무 이제 이격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 이격을 좁히는 것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격을 좁히는 그런 조정밖에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후에 이제 상승한 이후에 만약에 15일 이평선을 강하게 이제 깬다라고 하면 그때는 경계감을 가지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알트코인, 라이트코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코인을 보시면 일단 라이트코인은 어제 봤던 레이븐과 이제 거의 비슷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초부터 큰 상승을 한번 해줬고, 큰 상승을 해준 이후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4월달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상승한 그 시점부터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BTC 마켓이니까 이제 그렇게 움직였겠죠. 하락을 했고, 이렇게 하락쇄경 패턴을 지금 돌파를 한 이후에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장대 양봉이 나와서 일단은 15일 이평선 위에 안착을 하고 120일 이평선과 이 지난 저점과 고점의 중심 라인인 이 0.013에서 딱 저항 맞고 쉬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 일단 장기 이평선들은 정배열이 되어 있고 단기 이평선들은 이제 역배열 되었습니다. 15일과 50일.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레이븐과 같은 움직임을 저는 보일 거라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레이븐도 다른 알트코인에 비해서 하락을 짧게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저는 다시 알트코인들이 상승을 해주면서 레이븐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라이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이트코인도 다른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뭐 4달, 5달씩 이렇게 하락하고, 뭐 리플은 뭐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게 긴 기간 동안 하락을 했는데,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짧게 조정을 마무리하고 재차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차트가 만들어졌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장기 이평선들은 이대로 정배열된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단기 이평선, 역배열된 단기 이평선만 풀어주는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차례 상승 해주고요, 이 중심선 위로 올려준 이후에 121선 위에서 다시 한번 눌러주고, 그 다음에 다시 상승 흐름을 이제 보여준다라고 하면 라이트코인은 완전 정배열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재차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고,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반감기 이슈가 오래 있기 때문에 8월달 반감기에 맞춰서 2015년도 반감기 움직임을 보면 제가 그때 한 달 반 정도 전에 라이트코인은 큰 상승을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좀 장기간 조정 국면으로 들어갈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한 6월 중순, 그러니까 이제 6월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6월 중순경에 라이트코인은 상승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장기 조정 국면으로 들어갈 거다라고 봤을 때, 그렇게 되면 이제 이번에 다시 한번 재차 이 지난 고점이었던 0.02 BTC를 터치하고 오히려 넘어가주는 저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6월 중순에 라이트코인이 좋은 흐름이 나와서 뭐 0.02 BTC를 넘어가는 그런 흐름이 보인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라이트코인 매도 관점으로 접근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라이트코인은 일단 레이븐처럼 알트코인들 중에서는 굉장히 흐름이 좋은 그런 알트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캐시를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캐시도 뭐 레이븐보다는 좀 덜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작년 저점을 높인 상태에서 계속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을 해줬고요. 보시는 것처럼 올해 이제 4월달부터 비트코인 올라가면서 조정을 거치긴 했지만, 조정을 거치면서도 저점을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때 하루 정도 이탈을 했는데, 뭐 하루 정도 이탈한 건 상관이 없고, 이렇게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을 해줬고, 지금 보시면 그 이평선, 장기 이평선이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려고 해요. 보시는 것처럼 120일과 200일 골든 크로스가 나고, 여기서 상승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15일 이평선도 돌려 세우고 있기 때문에 15일과 50일도 골든 크로스가 납니다. 이렇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상승을 보여주면 완전 정배열된 그런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고, 이렇게 됐을 때 2017년도 말 상승처럼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이제 잠시 뒤에 이제 뭐 대시, 이런 종목들이
먼저 알트코인들, 대형 알트코인들 중에서 좀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종목으로 부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캐시도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장기 평선들을 완전히 돌려 세워주는 지금 이때 한번 슈팅 해주고 눌러주면서 장기 평선들을 완전히 이제 돌려 세워주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했고 이제는 완전 눌러주고 단기 평선까지 돌려 세울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됐기 때문에 흐름 자체가 좋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다음으로 이제 대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시는 제가 이때 이제 대시 말씀드렸는데 큰 상승을 3번 해주고 큰 상승 해준 이후에 장기 이평선까지 붙여놨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50일 이평선이 내려오고 있어요. 가파르게 50일 이평선이 내려올 때까지 지금 기다렸죠. 조정을 줬습니다. 조정을 줬고 15일 이평선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만간에 15일 이평선과 50일 이평선이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날 것이고요. 그렇게 골든 크로스가 나면서 추가적으로 저는 상승을 해줘서 이 장기 평선 200일과 120일 이 장기 평선도 지금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이 거의 비트코인 캐시와 비슷한데 약간 다른 점은 뭐냐면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장기 평선을 밑에 두고 있는 거고요. 대신은 장기 이평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긴 하지만 단기 이평선이 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밑에 있는 단기 이평선들을 한번 위로 이제 당겨주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번 올라와 준 이후에 눌러주는 시간이 또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대신은 비트코인 캐시보다는 좀 더 이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 거죠. 비트코인 캐시는 완전 정배열로 지금 거의 됐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이제 상승 쭉 해 나가도 되는 것이고 대시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요. 여기서 상승을 한 차례 해줘도 다시 한번 풀어주는 작업을 해줘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캐시를 보면 일단 어제 봤던 퀀텀하고 비슷해요. 작년 저점을 좀 더 낮추거나 아니면 뭐 지난해 저점을 낮추거나 이런 식의 이제 흐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캐시 같은 경우는 2017년도 저점이 0.016이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저점이 그리고 작년 저점이기도 합니다. 0.016이 그리고 올해 저점이 0.012예요. 근데 이 0.016, 0.012까지 깨고 내려와서 지금 이렇게 하락을 했고 지금 현재 이제 바닥으로 0.008을 찍고 반등을 해준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일단 단기 하락 추세는 마무리가 됐어요. 퀀텀도 마찬가지고 거의 대부분 알트코인들이 단기 하락 추세는 다 마무리가 됐다. 근데 저점을 지난해 또는 뭐 지지난해 2017년도 저점을 내려와 있느냐 아니면 올라와 있느냐 이제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지캐시는 그런 면에서는 좀 더 이제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좀 처지는 그런 종목이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완전 역배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15일 이평선에 걸쳐 놓은 그런 상태고 이런 모습도 이제 퀀텀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상승해 준다라고 하더라도 지난해 지지받았던 죄송합니다. 올해 3월달에 지지받았던 이 0.013, 0.0125 이 라인이 저항으로 이제 작용돼서 한 1차적으로 여기서 한번 쉬어주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고 그 이후에 장기 이평선을 넘어가 준다고 하더라도 이런 단기 이평선들 다시 또 상승해 준 이후에 눌러주는 그런 작업을 시간이 이제 필요할 것으로 이제 보이기 때문에 다른 알트코인들에 비해서는 거의 이제 맨 마지막에 올라갈 수 있는 차례가 맨 마지막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겠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번에 알트코인들 올라갈 때 분명히 이제 같이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는데 이런 알트코인들, 그러니까 저점을 계속 낮추고 있는 그런 알트코인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저는 포트폴리오를 좀 정비할 때 우리가 이제 비중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고 Q&A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Q&A DY리님이 써주신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DY리님은 지금 에이다 관련된 정보를 계속 이제 올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에이다 관련돼서 투자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정보도 많이 알고 계셔서 좋은 내용들, 에이다 관련된 좋은 내용들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이제 감사 말씀드리고 이거 참 어쩌다가 제가 에이다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찰스 호킨슨의 아마를 진행했습니다. 아마를 진행하면서 삼성과의 미팅 부분이 언급되어 커뮤니티에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공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한번 보면 지금 찰스 호킨스가 이렇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이제 진행을 했고 여기서 우리나라 삼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은 에이다 카드가 한국에 출시되었는데 이에 대한 추후 개발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고요. 찰스 호킨스가 이제 대답을 했는데 예를 들어 삼성은 스마트폰에 블록체인 지갑을 탑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은 이더리움으로 시작했지만 이를 확장하는 것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7월경에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데 이때 삼성과 미팅을 가지고 그들의 생태계에 참여하기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삼성을 시작으로 그들과 경쟁하는 HTC, 아이폰 등에도 암호화폐 지갑이 도입될 것으로 봅니다. 스마트폰에 암호화폐가 탑재되면 이미 존재하는 NFC 등으로 쉽게 암호화폐를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인들이 꼭 비트코인이나 에이다를 수용할 필요 없이 비트페이가 하는 방식과 같이 상점과 사용자 사이의 중간인을 통해서 상인들은 그동안 하던 것처럼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지역화폐가 이제 법정화폐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암호화폐로 우리는 그 암호화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암호화폐를 결제를 해도 상인들은 그걸 이제 암호화폐를 거래소를 통해서든 이렇게 전환을 시켜서 법정화폐로 전환해서 법정화폐로 받는 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위 10개 코인 중 하나이고 많은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높은 확률로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 아마 이 부분에서 한번 좋은 내용이니까 이제 한번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제가 다 읽지 않겠는데 에이다에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글을 이제 어제 5월 24일 일부에 이제 올라온 글이에요. 디와이리님 써주신 글이니까 참고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잭 오본트님이 써주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금융위기 사이클에 대해 가능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미리 생각해 보는데 참 마음 아픈 일일 뿐이네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뭐 매매를 하든지 어떤 경우의 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좀 가장 극단적인 경우에 이런 식으로도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금 관리라든가 투자에 대해서도 저는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느 정도 완벽하다 싶을 만큼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한편으로는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주변 지인들이나 가족들도 걱정이 되고 제가 최대한 성공해서 가족과 지인들을 지켜야 되겠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해밀리 가족분들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물론 여러분들 지인분, 가족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암호화폐 투자 너 해봐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시각으로 보신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암호화폐 투자해서 이제 큰 돈을 버시고 성공한다라고 하면 나중에 진짜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그분들이 이제 준비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좀 저는 이제 도움을 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불안한 세계 정세와 경제 상황을 주변에 이야기하기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하니 답답함도 있습니다. 패밀리 분들은 주변에 어떻게 준비를 시키고 계신지 궁금하고 또 이번 심체 코스피 채널 하단부를 깨고 내려갈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코스피 채널 하단부는 저는 이제 1000에서 한 1100포인트 사이로 보고 있는데 좀 더 이제 극단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 채널도 깰 수 있다. 채널도 깨진다라고 하면 뭐 700포인트, 뭐 600포인트까지 깰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사실 뭐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진짜 IMF 상황보다 더 안 좋은 상황까지 들어간다라고 하면, 채널 하단부도 깨질 수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저는 이제 그나마, 이번에 이제 그 미국 금융 세력이 노리는 타겟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중국이기 때문에 저는 중국은 굉장히 힘든 상황까지 갈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금융 세력이 어느 정도 자신들이 어느 정도 이 자본을 장악한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뭐 700포인트까지는 내려가지 않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채널 하단부쯤에서 이제 마무리가 됐으면 해요. 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음으로 비웨이브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화웨이 관련 일본 쪽 정보 공유 드립니다. 지금 제가 근무하는 회사가 일본 전자기업입니다. 이쪽 전자부품이 없으면 전자기기는 제작이 불가능하고 저희도 화웨이와 많은 양의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만 업계 1인 경쟁사는 이미 거래를 끊겠다고 했고 3위, 4위 모두 일본 업체인데 여기도 공급을 안 한다는 쪽으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만 지금 고민 중인 걸로 아는데 결국 저희 쪽도 부품 공급을 끊을 것 같습니다. 중국산 부품을 쓸 수도 있겠지만 그런 품질이 너무 떨어져서 이래저래 화웨이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얘기해 주셨고 이 업체에 이제 계시니까 굉장히 또 좋은 어떻게 보면 경험을 직접 이제 공유를 해주신 거고, 이렇게 봤을 때 결국에 이제 일본에 있는 일본의 어떤 주요 부품 회사들이 화웨이와 관련된 거래를 다 끊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일본 정부는 미국의 이제 오른팔입니다. 오른팔이고 일본 정부가 지난번에 손정희 회장한테 요청을 해서 야 화웨이와 거래를 모두 끊어라 이렇게 얘기했고 손정희 회장이 그렇게 또 진행을 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본다라고 하면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일본에서 유통을 하는 일본 유통 기업들도 지금 이미 화웨이 제품들을 다 철수시키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냐면 화웨이 제품들 올려놓고 예전에 팔던 그런 일본 유통업체들도 그런 제품들을 다 이제 지금 그 제품군에서 다 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에서는 당연히 이제 구매하고 싶어도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거기에 더해서 실제 이제 중국 안에서도 이제 팔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부품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부품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중국 국민들도 굳이 뭐 아무리 화웨이가 자국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쓸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품질이라고 하면 당연히 찾지 않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극복하려면 결국에 화웨이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망하거나 하나는 결국 이제 그 외국 금융 세력한테 자기들 자본시장 개방해서 지분을 넘겨주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자이르님이 펀디엑스 한번 봐달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30위권, 제가 펀디엑스는 잘 모르고요. 일단 30위권 안에 있는 종목 차트를 보여드린다라고 하면 30위권 안에 들어가는 종목들, 뭐 30위 언저리에 있는 종목들까지 할 수도 있겠지만 스테이블 코인들이 요즘에 이제 30위권 안에 들어있는 스테이블 코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30위권 근처에 있는 코인들까지는 봐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만약 펀디엑스도 좀 더 이제 올라와서 순위가 30위권 안쪽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때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요. 포신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포신님. 피오신님이라고 해야 되나?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포신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유튜브상의 한국 경제 상황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유난히 안 좋고 취약하기 때문에 올해 말이나 내년에 큰 경제 위기가 온다는 방송이 많이 보입니다. 뭐 한국 경제 상황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전반적인 전 세계 경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안 좋은 국가들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환율 위기를 겪고 있는 그 외환 위기를 겪고 있는 뭐 아르헨티나, 터키, 이란 이런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안 좋은 상황이 있습니다. 네, 잠시만요. 그분들이 찍은 다른 동영상을 보면 정치 성향이 오른쪽인 것 같고요. 그분들 말인즉슨 세계 경제가 휘청이면 한국 경제는 외환 위기 때처럼 무너진단 말인데 이거는 맞습니다. H님은 이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대처법은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오고 한국도 세계적인 추세만큼 침체할 것이다. 뭐 제 영상과 비슷한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일단 세계 경제 상황이 어떻게 묶여져 있는지를 이해를 하시면 이건 우리나라는 뭐 피해갈 수 있다. 이거는 어렵다라고 이제 그건 인정을 하실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글로벌 경제가 다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세계 경제가 침체 국면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나라만 뭐 경제 성장을 한다거나 나홀로 성장 이런 것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좌파 우파를 떠나서 뭐 좌파 정권이 집권을 했던 우파 정권이 집권을 했던 저는 그거랑 상관없다라고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번 경제 위기의 타겟은 일단 그 중국입니다. 중국 그 세계 패권을 노리는 중국을 잡기 위해서 시작된 어떤 그런 경제 위기라고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과정 속에서 다른 주변 국가들 그리고 2008년도 서브프라임 때, 97년도 IMF 때 우리나라 이제 다 경제 위기를 겪었잖아요. 97년도 IMF 때는 우리나라가 타깃이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자본시장 개방이 목표였다라고 하면 2008년도는 뭐 그렇진 않았다고 하더라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가 아니어도 2008년도에 우리나라도 1000포인트 밑에까지 빠졌던 것처럼 지금도 그와 같은 경우를 겪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데 그 위기 극복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위험한 상황까지 오느냐 이거는 정부의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제 금융 세력이 요구하는 방향대로 진행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외환 환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뭐 터키라든가 이란처럼 굉장히 어려움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됐을 때는 그 피해를 이제 국민들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 금융 세력이 원하는 방향대로 정책 방향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피해가 물론 피해를 안 볼 수는 없겠지만 그 경제 위기 상황으로 안 갈 수는 없겠지만 피해가 좀 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송기봉님이 써주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벌써 2주째 가두리 포지션인데 사유는 주봉에 골든 크로스를 발생시키기 위함인데 향후에도 펌핑이 없다면 2주간은 가두리 포지션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현재 이격도도 상당히 벌어진 상태에서 버티는 주가 문제는 세력의 체력이 왕성한가 고갈된 상태에서 버텨주는 건지가 핵심이다. 사실 비트코인은 위로 뻗을지 땅으로 꺼질지 미지수이다. 그렇다면 어떤 형태의 암호화폐에 접근하면 가장 효과가 많이 나올까이다. 그 점에서 많은 이점을 가진 종목군을 나는 투자했다.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모르지만 바로 트론이다. 트론은 지난번 1차 상승 때 50주 선에서 두들겨 맞고 이번에는 한 방에 돌파했고 현재는 어떤 포지션인가 50주 선과 20주 선이 밀착되어 있다. 트론은 힘이 비축되어 있다고 보인다. 요즘 들어 때도 타지 않고 숨어서 그림자가 되어 있다. 그리고 일봉에서는 눌림목 구간 세력의 힘은 상당히 비축량이 크다고 하겠다. 이건 한 방에 골든 크로스고 잘하면 그냥 내달릴 기세다. 사실 리플보다 우선군으로 보는 놈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요. 일단 트론이 원래 또 움직일 때 화끈하게 움직입니다. 화끈하게 움직이고 있고 벌써 오래됐네요. BTC 트론 관리 들어간다고 한 지가 이제 조금 좋아졌네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트론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BTC 마켓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이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면 아직 그 장기 평선이 데드 크로스가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마 이제 조만간에 데드 크로스가 나고 트론도 이제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뭐 알트코인들이 전반적으로 다 흐름 자체가 좋기 때문에 누가 먼저 가느냐 이 차인 거지. 다 이제 순환매를 돌 거예요. 다 순환매를 돌 것이고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건데 내가 이제 갖고 있지 않은 종목이 올라갈 때 그 올라가는 종목들 추격 매수해서 하지 마시고 갖고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면 그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기다렸다가 충분히 여러분들 차례가 와서 큰 수익이 나면 그때 이제 매도해서 만약에 그때도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은 알트코인이 있다라고 하면 그 알트코인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변경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알트코인들이 다 순환돼서 내 알트코인이 거의 마지막으로 펌핑이 끝났다라고 하면 그때는 알트코인을 이제 현금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김경환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님은 이제 지캐시 물어보셨고 지캐시를 설명했고요. 다음으로 이제 박폴님이 말씀해주신 내용 볼게요. 오늘 영상에서는 알트코인 중 BTC 마켓에서 성장을 보여주는 코인들 위주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말씀하셨고 기회가 온다면 펌핑 시 물량을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실은 영상을 보고 공부하고자 어제 BTC 마켓에서 완벽한 역배열에서 15일선에 위치한 지금 많은 알트코인들이 거의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골렘을 정말 소량으로 영상 복습하고자 매수했습니다. 업무에 바빠 지나서 보니 40% 정도의 상승을 보인 후에 하락했더군요. 정말 소액이기에 금전적인 아쉬움은 없고 시총이 작은 코인이기에 그 펌핑 후 하락했다라고 봅니다. 다만 만약 내가 이런 잡 알트코인을 보유 중이라면 매도 타이밍이 궁금합니다. 주봉상 50주선 딱 찍고 빠진 모습들이 보입니다. 네오, 퀀텀 등등 피터 원화차트 기준으로요. 자발트는 순환하며 하루 30-40% 올렸다 빠지는 단기 상승만을 보는 것인지 자발트도 일정 기간 꾸준한 큰 상승을 보여주는지 일일 가격 변동이 큰데 저항선이나 장기 이평선을 기준으로 예약 매도를 걸어놓는 걸까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잠깐만요. 보유 중인 BTC나 XRP는 시총과 BTC 도미넌스 등 채널 관점에서 매매 시기를 준비하는데 시총이 작은 자발트 상승 특징 매매 시기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자발트도 지금 일단 자발트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40% 뭐 2배 이런 펌핑이 나오고 있습니다. 100% 펌핑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아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난번에 이제 사무엘님이 이런 것과 관련돼서 비슷한 얘기를 주셨어요. 만약에 단기간에 뭐 50% 이상 그리고 지난번에 송기봉님이 하루에 리플이 50% 이상 상승했을 때는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 좀씩 조정받는다. 그런 또 자료를 공유해 주셨잖아요. 그런 걸 본다라고 하면 하루에 만약에 이렇게 큰 상승을 해준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 뭐 전량 매도는 아니어도요. 분할로 매도할 수 있는 겁니다. 분할로 매도를 일정 부분 잡아줄 수 있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펌핑 나오는 종목들을 따라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이미 아직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서 펌핑이 나오면 그런 펌핑 나온 종목들 뭐 50%든 100%든 펌핑 나오면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셔서 일정 부분 매도를 하셔야 되는 거고 여기서 물량을 전반적인
물량을 다 정리하는 거는 그때는 완전히 그 BTC 마켓에서 고점까지 올라왔을 때 해당 알트코인이 자발트라고 하더라도요. 해당 알트코인이 BTC 마켓에서 고점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 이제 정리해 주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지금 처음에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저점을 계속 낮추는 코인들 같은 경우는 그 고점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서 일정 부분 고점보다 약간 낮은 상태에서, 만약에 지금 뭐 지켓이라든가 퀀텀 같이 저점을 지난해보다 낮은 상태로 유지한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고점도 좀 낮은 상태부터 매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비율 계산하셔서 매도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저점을 높인 그런 해당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고점부터 BTC 마켓 고점부터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대부분 알트코인들이 지금 바닥에서 조금 올라온 거예요. 바닥에서 50%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바닥에서 지금 그 추세만 돌린 그런 상승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물량을 다 털어내서 그 알트코인들을 털어내서 비트코인으로 전환한다거나 현금화하는 그 전략은 아닌 겁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2058 플루님이 써주셨어요. 예. H채널님 방송 추천을 했는데 주변 지인분한테 추천을 했대요. 예전 방송 보고 리플 70만원 올 때까지 5년이고 10년이고 존버한다고 합니다. 그날이 오면 뭐 200억대 자산가가 돼서 식당도 차리고 월세도 받으면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희망회로만 굴리지 말고 전고점 오면 원금 이상 매도하고, 많이 떨어지면 저점에 매입도 하고, 고점 날아가면 보유 물량으로 로그 차트 고점까지 지켜보자고 했네요. 얘기해 주셨는데, 예, 맞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잠시 뒤에 이제 건보이님이 써주신 내용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그냥 넘어갈게요. 일단 이따가 건보이님이 써주신 내용하고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성훈님이 알트는 이더하고 리플을 많이 강추하는데 이오스나 BK는 어떠신가요? 이오스 BK 저도 이제 보유하고 있고 다 좋게 보고 있는 코인입니다. 다음으로 건보이님이 써주신 내용 보고 지금 건보이님이 써주신 내용과 이제 2058님이 그 2058님 지인분한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 그리고 아마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아마 이런 분들한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건보이님이 써주신 내용을 볼게요. 사견입니다. 가끔 목표 금액이나 달성 기간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몇 자 남겨봅니다. 제 경험상 작성한 글이니 내용상 공감이 안 되시는 분들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암호화폐든 주식이든 뭐든 투자를 할 때 본인만이 기간과 금액을 너무 확고히 정해두면 자기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목표 기간을 정해두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목표 금액을 정해두면 욕심이 과해집니다. 특정 종목에 대해 맹신은 객관적 분석을 방해합니다. 어느 영화 대사를 모방하자면 종목을 믿지 말고 상황을 믿어야 합니다. 장기 투자라고 해도 지속적으로 시장은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상황은 언제나 바뀔 수 있고 자신의 돈은 소중하니까요. 그리고 한 번 놓친 버스는 본인의 몫이 아닌 겁니다. 저는 그럴 경우 아직 내가 가져갈 만한 실력이 안 되었다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작전상 펌핑은 원래 개미들 게 아닙니다.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신 건강만 해치게 됩니다. 그저 시장의 흐름과 메커니즘에 집중하다 보면 적절한 매매 타이밍은 자연스럽게 보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제 스스로에게도 적용되는 내용들이네요. 트레이딩의 반은 자신과의 멘탈 싸움이고 나머지 반은 자신만의 인사이트를 만들기 위한 노력 같습니다. 정보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보는 진짜 널려 있는 거예요. 널려 있고 어제의 정보는 오늘의 상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워낙 정보가 시장에 넘치기 때문에 사실 뭐 정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정보에 다 노출이 돼 있고 정보는 모든 사람이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에서 실제 매매 행위는 1%도 차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건보이님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몇 가지 해주셔서 제가 이제 다 읽어봤고,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아까 그 2058 플로님의 이제 지인분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나는 뭐 5년까지 무조건 존버하겠다, 5년 뒤에 딱 열어보고 그때 매도하겠다라는 분들, 그리고 뭐 나는 금액으로 뭐 100만원, 뭐 예를 들어서요, 뭐 나는 리플 100만원 올 때까지 안 팔겠다, 리플 589달러 올 때까지 팔지 않겠다, 이런 분들 계신데 아까 이제 뭐 지인분이 589달러 70만원 되면 200억 자산가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한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뭘 생각해 보셔야 되냐면 만약에 그 지인분이요 589달러가 와서 리플이 70만원이 됐을 때 200억 자산가라고 해볼게요. 근데 만약에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재수없게 리플이 70만원이 아니라
한 60만원까지 딱 올라왔다가 빠집니다. 빠져서 진짜 그때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뭐 한 뭐 만원대까지, 뭐 그렇게 빠지기 쉽지 않겠지만 근데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만원대까지 내려왔다고 한번 해볼게요. 가정을 이렇게 했을 때 그때도 괜찮을지. 왜냐면 만약에 거의 70만원을 육박했다라고 하면 뭐 한 200억은 안 됐어도 한 뭐 180억까지 왔다가 180억에서 다시 이제 60분의 1 토막 난 겁니다. 그러면 뭐 3억으로 됐나요? 180억이 3억이 된 거예요. 이렇게 돼도 내가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서 미련이 안 남을 건지, 이거를 한번 본인한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진짜 무조건 리플을 589달러 70만원에 팔 것이기 때문에 180억 찍고 다시 뭐 1억이 되든 꽝이 되든 난 상관없다, 이런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본인이 그렇게 확고하게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뭐, 그리고 예를 들어서 5년 뒤에 무조건 팔겠다라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5년 뒤에 딱 열어봤더니 리플이 그 전에 200만원, 예를 들어 리플이 뭐 589달러 찍고 다시 5년 뒤에 딱 열어보니까 만원에 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도 나는 후회하지 않겠다라는 분들은 이런 매매 전략을 세우셔도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지금 건보이님이 의견 주신 부분을 딱 새겨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그 매매 상황을 너무 딱 단정져서 목표 금액 딱 얼마, 나 이때까지 절대 안 팔겠다라든가, 목표 시간 얼마 해서 나는 이때까지는 계좌 까보지 않고 그때까지 무조건 홀딩하겠다라든가, 이런 거는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운이 좋아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재수 없으면 굉장히 최악의 경우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자산이 진짜 200억 가까이 갔다가 뭐 1억까지도 2억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 항상 약간 유연한 태도를 갖고 계셔야 되고, 이 기준을 세우실 때 아까 지금 건보이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너무 한쪽에 치우쳐서 상황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경제 상황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경제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을 땐 나는 이렇게 대처하겠다, 이런 기준을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뭐 리플만 무조건 올라간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내가 전체적인 시장을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시장에서 완전 떠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모니터링 하면서 시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해주셨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새겨 들으셔야 될 내용 같아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베티서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오늘 잡코인 하나가 강한 펌핑을 하였더군요. 우리 해밀리님들께 진지하게 한번 여쭤봐 보아도 될까요? 과연 차트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150% 급등 후 40% 급락하는 차트에서 고점과 저점을 잡아낼 수 있는 분 있으면 한번 나와보세요. 이런 분은 신이죠, 신. 제가 빵 사드릴게요, 얘기해주고, 아마 150% 상승 시 멍하니 바라보다가 40% 급락 시 수익 못 내고 본전 갈까 두려워 매도 버튼 눌렀을 거라고 봅니다. 아까 다른 분들 내용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소형 알트코인들이 이제 펌핑이 나오면서 아마 이제 그 부분에서 쫓아가서 매수하고 싶은 욕구가 드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뭐 아직 올라가지 않은 여러분들 종목을 매도해서, 만약 현금이 있는 분들은 현금으로 사셔도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갖고 있던 알트코인들을 매도해서 막 올라가고 있는 펌핑 나오는 코인들 쫓아가서 매매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운 좋게 빠져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오히려 고점에서 딱 들어갔다가 이렇게 40% 한번 조정받을 때 물려버리면 거기서 또 자를 수도 없고, 여기서 물린 상태에서 또 이제 또 횡보하면 거기다 이제 다시 원래 여러분들이 잘랐던 종목이 올라가면 또 그걸로 갈아타고, 이렇게 되면 개수만 줄어드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펌핑 나오는 종목들이 있으면 항상 펌핑 나올 때 약간의 일정 부분 분할로 이제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지 않은 종목들은 그냥 일단 여러분들 차례가 올 때까지 저는 기다리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켈처스킴님이 써주신 내용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사람마다 참 다양한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한다는 걸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면 알 수가 있더군요. 상승장 초입에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욕심 때문인지 아님 불안한 때문인지 몰라도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100% 현금 들고 있으면서 올지 안 올지도 모를 조정자리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에 놀랐고, 더 놀란 건 오늘 하루 매도해서 치킨값이나 피자값 벌었다면서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2017년 그 불장에서도 큰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이유를 알 수 있겠더군요. 단기 매매에 어떻게 보면 취하다 보면 그게 이제 돈 버는 것처럼 보이는데, 홀딩해서 쭉 가져가서 큰 수익 거두는 사람 수익률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경험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이 시장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버티기도 힘들지만, H님 말씀한 대로 코인과 사랑에 빠져서 제때 나오지 못하는 우를 범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예, 그래서 홀딩하고 있는 물량도
너무 이제 난 이거는 절대, 난 리플을 절대 못 버린다. 그래서 이번 상승이 올 때, 뭐 리플은 난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가져갈 거야.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 고평가 영역에 오면 일정 부분 알트코인들은 한 번씩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내용 또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의견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정보 그리고 또 이렇게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